목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은 일명 옥란화, 신이 목란, 목필화라고 하는데요. 목련꽃의 꽃눈은 붓을 닮아서 목필이라고도 하고, 꽃봉오리가 피려고 할 때 그 끝이 북녘을 향한다 하여 북향화라고도 합니다만, 연꽃처럼 생긴 아름다운 꽃이 나무에 달린다라는 뜻에서 목련이라고도 하는 5월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목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가 자주목련, 일명 백자목련, 홍목련이라고도 하는데요. 꽃잎의 겉은 연한 자주색이고 안쪽은 흰색으로 꽃받침 조각은 3개입니다. 꽃잎은 6개에서 9개이며 긴 타원형이고요. 자목련은 꽃잎은 6개로 꽃잎의 겉과 속이 거의 자주색입니다. 이 자주목련과 자목련이 헷갈리긴 하지만 자주목련은 연한 자주색에 안쪽이 희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목련이 있는데요. 일명 신이, 목필, 백목란이라고도 하는데요. 꽃잎은 6장에서 9장입니다. 통상 9잎을 주로 그리죠. 별목련이 네 번째인데요. 성화목란이라고도 불리는데 꽃잎은 12개 이상으로 30장 넘는 것도 있습니다. 질 때 조금 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별목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목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당연히 화판 형태인데요. 처음에 봉우리가 나올 때는요, 요처럼 이렇게 요것이 3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생겼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살짝 벌어집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을 먼저 그려주느냐면요, 바로 지금 형태를 그려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바로 한번 이어서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몽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슬슬 피기 시작한다는 거죠. 꽃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래 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털이 좀 송송송 나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봉우리에 이렇게 털이 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3조각으로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꽃잎이, 화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래 놓고 통상 여러분들이 좀 아실라는가 모르겠는데 이 잎사귀는요, 바로 요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잎사귀가 매달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맥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 친구가 점점 이 3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꽃받침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제 꽃받침이 물러납니다. 이렇게 물러나고 그 안에서 계속 꽃잎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시면요. 모양은 점점 나오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더 많이 꽃잎의 형태가 이렇게
벌어진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서 밑에 꽃받침이 이제 점점 안 보이겠죠. 갈라져서. 그래 놓고 나무에 이렇게 줄기에 지간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꽃잎에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여기에 잎사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 놓고 이렇게 잎맥을 넣어주면 이 친구가 점점 벌어지는 게 되겠죠. 자, 조금 더 활짝 벌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북향화라고 할 정도로 필 때는요, 조금 더 이 모양새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할 건데, 야, 이때 보면 방향이 어디로 향해서 필 것인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핀다. 그래 놓고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야,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연과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친구를 연과 헷갈린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연은 이렇게 밑에가 둥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잎은 연꽃은 이렇게 밑에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타원형을 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은 이렇게. 그런데 목련은 위에가 넓고 밑에가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넓고요. 밑에는 이렇게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위에가 넓은 이런 형태는 목련이고요. 이렇게 중간이 넓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가 넓으면 요거는 목련이 아니라 그냥 연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연꽃잎이라는 거죠. 요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넓든지 아니면 밑에가 넓으면 연꽃잎, 이렇게 위에가 넓으면 목련잎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연과 목련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활짝 벌어진 것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짝 벌어진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꽃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형태가 생기죠. 그래 놓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있단 얘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까지 그려주면 이게 이제 형체의 백목련 화법이 되겠죠. 이게 목련의 기본적인 꽃잎입니다. 꽃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백목련 꽃잎 형태가 되겠죠. 한번 보면 백목련, 네, 화판 형태가 되겠죠. 화법이 되겠죠. 백목련 화법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꽃잎의 수가 6장에서 9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통상 가장 많이 그리는 건 9장이다 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구판 화법이라고도 합니다. 구판 화법, 즉 9개의 꽃잎을 그리는 법이다. 구판 화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백목련 꽃 모양 그리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주목련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자주목련을 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물론 뭐 한자니까 그렇겠지만 백색과 자주색이 같이 있다 그래서 백자목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백자목련.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유용하겠죠. 물론 이걸 홍목련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주목련을 그리는 법을 여러분한테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백목련 그릴 때처럼 일단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꽃받침이 있겠죠. 이 꽃받침은 세 가지로 갈라진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송송송 이렇게 털이 좀 나 있습니다. 네. 그래 놓고요. 이게 점점 이제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이제 자주목련이 여기에서 모양을 드러냅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모양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드러내겠죠. 이제 여기에 자주색을 넣을 거거든요. 좀 한번 몇 가닥 더 해보고서 할게요. 네. 일단 얘까지만 자주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자주를 할지 청자주색을 할지 적자 청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편한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색을 전부 다 안 칠하고 윗부분만 살짝 칠하죠. 그래 놓고 네, 이렇게 쫙 끌어 당겨서 얘를 번지게 해주죠. 네. 이렇게 그래 놓고 나머지 부분은 연한 자주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안쪽은 연한 흰색에 가까운 이렇게 그래 놓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모양을 점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에 화판 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화판 맥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화판 맥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친구가 벌어집니다. 그래 놓고 당연히 양옆으로 이렇게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고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예. 그래 놓고 여기에 똑같이 붉은기를 좀 해줍니다. 이 적자를 그냥 이렇게 그래 놓고 옅은 색으로 얘를 이렇게 네, 이러면 이제 모양이 짐작이 가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벌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한번 꽃잎이 더 많아지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꽃받침을 여기에 또 해주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한번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흰색입니다. 이쪽은, 안쪽은 이렇게 흰색으로 그냥 옅하게 그냥 두시면 얘는, 네, 그렇죠. 자주목련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털이 있고 여기는 잎사귀에 인맥이 있겠죠. 이렇게 털이 있을 테고요. 인맥이 있겠죠. 이렇게. 네. 다른 형태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 친구가 벌어지는 형태도 해봐야 되겠죠?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색을 칠해 볼까요? 네, 나머지 부분은 여리게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딱 포인트만 이렇게 주면 이제 이 친구의 형태가 확실히 드러나겠죠. 네, 그 다음 모양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더 많이 벌어지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이 친구도 확연히 벌어진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 놓고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태까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보면 얘의 형태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자주색이 잘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거의 다 뒤집혔으니까 자주색이 보일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뒤집혔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면 이 자주목련 그리는 법이 완성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자주목련은 잎이 보통 6판화법을 씁니다. 잎이 몇 개요? 6개요. 그래서 얘를 보통 6판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의 꽃잎 형태를 갖고 있는 것 6판화법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요. 이 자주목련을 우리가 흔히 뭐와 헷갈리냐면 자목련이랑 헷갈리는데, 자목련은 안도 짙은 자주색입니다. 그러니까 밖은 자주색, 안은 흰색, 이것은 자주목련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자목련 화법도 해볼까요? 물론 이 자주목련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판 맥을, 꽃잎 맥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색을 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태를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이렇게 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은 안 칠하고요, 여기만 칠하는. 그래 놓고서 이것도 색을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거죠. 여릿하게. 정면은 이렇게 여릿하게 넣어주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림 그리는 어떤 방법의 다양성을 배우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 놓고서 나중에요, 진한 걸로 맨 윗부분만 이렇게 톡 쳐주면, 이렇게 톡 쳐주면 얘도 그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도 있다는 것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목련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목련은 말 그대로 자줏빛 목련이란 얘기로
겉과 속이 다 자주빛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목련을 보면 이렇게 자주빛 자를 쓰죠. 예, 이 자목련 화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구룩을 하고 하는 법과 바로 몰골로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일단 구룩으로 하는 법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당연히 얘도 봉우리가 있겠죠. 봉우리부터 당연히 피니까요. 이렇게 봉우리가 먼저 나서 이렇게 살짝 터지면서, 이 봉우리는 몇 개로 터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 조각으로 터져 나갑니다. 네. 이렇게 터져 나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이지는 잘 않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점점 한번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점점 더 벌어지는 것도 계속 해볼게요. 해놓고 색을 같이 한번 칠해 보도록 하죠. 한 번에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송송송 톨이 나 있고요. 이것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자주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목련은 이렇게 라인을 먼저 그리는 법과 그냥 바로 몰골로 그리는 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배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방법의 다양성은 알아두고 내가 응용하기 나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안쪽도 자주색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옅은 자주색으로, 너무 진하게 하면 경계가 없어지니까요. 좀 이렇게 옅은 자주색으로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 분간이 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진한 건 앞쪽, 그렇지만 약간 연한 건 속 안쪽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자목련 화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조금 표시가 안 날 때는 이렇게 진한 색으로 그 위치만 좀 더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다 뒤집어진 관계로 이렇게 그래 놓고 앞에 진한 거를 정면만 이렇게 표시를 해 준다면 자목련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법하고요. 또 하나는 아예 몰골로 바로 색깔을 이렇게 해 놓고요. 그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리면 되겠죠. 이때 그릴 때는요, 조금 더 색깔을 진하게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놓고요, 이 몰골법은 단필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옅은 색을 나중에 이렇게 살짝 칠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 놓고 꽃받침을 밑에다가 해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습니다. 네. 라인을 그리는 구루쿠 몰골과 그 다음에 구루쿠 선염과 그리고 바로 몰골,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룩을 통한 선염, 그 다음 두 번째는 몰골, 이 두 가지로 목련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죠. 구루쿠 선염은 우리가 흔히
좀 정밀하게 그릴 때고요. 몰골은 사의적인 성형이 강하기 때문에 사의화법에서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완성작 또한 좀 한번 해볼까요?